남편 잡아먹은 과부라며 시댁에서 손가락질 받던 뚱보 며느리. 어느 날 홧김에 선산 금기 구역에 박힌 돌기둥을 무 뽑듯 뽑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700살 먹은 거대 도깨비가 깨어나고 그날부터 이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하는데, 돌쇠만담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수야, 뼈대 있는 집안에 들어와서 서방 명줄이나 갉아먹은 년이 어찌 그리 밥통만 크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매서운 부직갱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찰싹! 덕자의 둥글고 넓은 등짝에 매운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시어머니는 눈꼬리를 치켜 세우고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젖빨래 다 해놓고 아궁이에 불이나 떼거라.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 부엌에서 나오지 마라. 덕자는 대꾸 없이 시선만 묵묵히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꾹 담은 입술새로 이가 단단히 맞물렸지요. 그녀의 펑퍼짐하고 듬직한 몸뚱이는 시댁 식구들에게 그저 소처럼 부려먹기 좋은 노동력일 뿐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질끈 묶은 덕자가 우물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이 텅 비어 백가죽이 등에 짝 달라붙어 있었지요. 내가 아들님 잡아먹었나요? 밤낮 기생치 맛자락이나 쫓아다니다 지 혼자 복상사로 꼬꾸라진 것을 어쩌라고요. 부하를 싸기며 몰래 치마폭에 숨겨둔 식은 고구마 2개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을 묽은 시래기 죽으로 연명했더니 눈앞이 다 노랗게 변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젖은 무명천을 비틀어 짜기도 전에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덕자는 슬그머니 우물가를 벗어나 뒷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으슥한 금기구역이라면 사람 손을 안 탄 굵은 산 만화칙 뿌리가 지천으로 널려 있을 게 뻔했지요. 눈앞이 노랗게 변할 만큼 허기진 판에 산신령 저주 따위가 대수겠습니까?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흙이라도 파서 줄인 배를 채워야만 했었지요. 그녀의 무거운 발길이 향한 곳은 종갓집 선산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골짜기였습니다. 예로부터 그곳은 여자가 발을 들이면 산신령 인호에 3년 가뭄이 든다는 금기구역이었습니다. 장정들도 음습한 기운에 겁을 먹고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터였지요. 두꺼운 나뭇잎들이 볕을 가려 대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마침내 굵직한 산마줄기를 발견한 덕자는 이끼 가잔뜩 낀 평평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겁지겁 흙을 파헤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밑이 영 백이고 불편했습니다. 뭉툭하고 불룩한 무언가가 자꾸만 엉덩이살을 찔러대니 기껏 먹거리를 찾은 기쁨이 다 깨질 판이었지요. 덕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자리도 옹색하게 이 돌멩이는 왜 하필 여기 박혀서 지랄이람. 불평을 늘어놓으며 치맛자락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던 덕자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요. 땅 위로 툭 붉어져 나온 돌기둥이 모양새가 참으로 망측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끼가 덮여 새카맣게 변해 있었지만 위로 불룩 솟아오른 형상이 어딘가 민망하고 기묘한 꼬락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실하고 거대한지 장정 허벅지만한 굵기로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덕자는 어이가 없어 얼굴을 붉히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이 돌덩이는 생김새부터가 어째 낯뜨겁구먼. 끄트머리 솟은 폼을 보니 우리 시어머니 혓바닥처럼 아주 질기고 단단하게도 박혔구먼. 산속 한가운데서 낯뜨거운 돌기둥을 마주하니 헛기침이 절로 나왔지요. 과부 팔자에 이런 흉측한 돌부리에 엉덩이나 찔리고 있다니 서러움보다 부하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덕자는 남은 고구마를 입에 마저 털어넣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기어코 이놈의 남사스러운 돌덩이를 뽑아버리고 편히 앉아 쉬리라. 덕자의 굵고 튼실한 두 팔이 흉측한 돌기둥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단전의 힘을 빡 주었지요. 일반 아낙네라면 꿈쩍도 안 했을 돌기둥이지만 덕자의 둥근 팔뚝에 굵은 핏대가 솟구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두둑. 땅속 깊이 수십 년을 잠들어 있던 흙부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자가 끙소리를 내며 위로 쑥 들어 올리자 질긴 흙덩이들이 파바박 튀어 올랐지요. 마치 가을물을 뽑듯 땅속 깊이 박혀있던 기묘한 돌기둥이 쑥 뽑혀 나왔습니다. 덕자는 뽑아낸 돌기둥을 저만치 비탈 아래로 시원하게 집어던졌습니다.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산속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어휴,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이마의 땀을 닦으며 다시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부터 쿠구궁하는 둔탁한 진동이 올라왔지요. 덕자의 둥근 턱이 빳빳하게 굳어졌습니다. 뽑혀나간 돌기둥자리 움푹 파인 구덩이 속에서 시퍼런 연기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덕자는 기침을 쏟아내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연기가 소용돌이치다 서서히 거치는 그 한가운데 짐승보다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푸아, 드디어 바람을 쐬는구먼. 천둥 같은 굵은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은 자리에 나타난 형상을 본 덕자는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사람이라기엔 덩치가 배는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터질 듯한 가슴 근육에 피부는 오니월 나뭇잎처럼 옅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지요. 풀어 헤친 짐승 가죽옷 사이로 어마어마한 골격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산의 이 머리 양옆으로 솟아오른 단단하고 뾰족한 두 개의 뿔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흉측한 돌기둥 아래 갇혀있던 도깨비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시퍼런 사내가 번쩍이는 황금빛 눈으로 덕자의 펑퍼짐한 몸통을 위아래로 진득하게 훑어봤지요. 숨이 턱 막힐 듯한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입가에 아주 끈적하고 능글맞은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아따, 700년 만에 여인을 보는데 아주 살집이 탐스럽고 복스럽구먼. 덕자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깊은 산속 한가운데서 뿔 달린 근육지료개와 뚱보가부의 아찔한 눈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자는 목을 뒤로 한껏 꺾고서야 사내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생김새가 참으로 묘했습니다. 부리부리한 눈매에 오뚝한 콧날은 읍내 기생집을 들락거리던 뺀질뺀질한 한량들보다 훨씬 훤칠하고 잘생긴 사내 대장 부의 얼굴이었습니다. 200년 만에 봉인에서 풀려난 도깨비는 크게 기지개를 켜더니 힐끗 앞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덕자의 둥글 고탐스러운 몸통에 콱 꽂혔지요. 도깨비는 입맛을 쩍 다시며 덕자의 푸짐한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었지요. 보통 아낙네라면 기절초풍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덕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을 굶주려 백가죽이 등짝에 부판국이라 눈에 뵈는 것이 없었지요. 어허, 이 시커먼 양반이 어디서.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판이니 당장 고기 나와라 뚝딱 해보슈. 수작 그만 부리고. 덕자 의호통에 도리어 도깨비가 흠칫 놀라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도깨비 앞에서 이토록 기세등등하게 핏대를 세우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허허, 그 옆편네 참 담력 한번 소뚜껑만 하네. 내 배가 고파 힘이 쫙 빠졌으니
자네가 고기와 술을 대령하면 이 튼실한 몸으로 은혜를 갚아주지. 도깨비가 허리춤을 들썩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요. 어휴, 그 낡아 빠진 방망이 부러지기나 말게나. 쯧쯧, 내 마침 부엌에 숨겨둔 수육이 있으니 따라오든가. 말을 마친 덕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풍만하게 움직이는 덕자의 푸짐한 뒷모습을 보며 해벌쭉해하며 쫄래쫄래 뒤를 따랐지요. 무시무시한 요괴와 뚱보가 불하는 참으로 기상천 외환단짝의 탄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안채에 모여있는 틈을 타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덕자는 찬장 구석, 동 밑에 몰래 파묻어 두었던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제사상에 올랐다 남은 두툼한 돼지고기 수육과 시아버지가 아끼는 맑은 동동주가 한가득 들어 있었지요. 자, 먹다 채에서 뼈가루나 날리지 말어. 덕자가 멍석 위에 고기를 퍽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도깨비는 환호성을 지르며 맨손으로 수육을 움켜쥐었지요. 우적우적, 꿀꺽. 거대한 턱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고깃덩어리가 개눈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도깨비가 이토록 걸신 들린 듯 먹어치운단 말입니까? 덕자 역시 질세라 양볼 이미어 터지도록 고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마주 앉아 짐승처럼 배를 채웠지요. 크아, 이 집 동동주가 아주 혓바닥에 착착 감기는구먼. 동동주를 단숨에 비워낸 도깨비가 벌건 얼굴로 트림을 꺼억해 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깨비의 시선이 덕자를 다시 한번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참 사람 하나 실하게도 생겼네. 우리 집안 살림 맡기면 애 셋쯤은 거뜬히 키우겠어. 어찌 오늘 밤 한 잔 더 할 텐가. 도깨비가 손등으로 덕자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짝! 경쾌한 마찰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덕자가 손에 쥐고 있던 묵직한 나무 주걱으로 깨비의 맞박을 자비 없이 후려친 것이지요. 아따 영감탱이, 밥 얻어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어디서 음흉하게 남이 살을 탐해. 이 말을 문지르던 깨비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호탕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짜릿한 게 아주 손맛이 맵구먼. 그래, 내 밥값을 톡톡히 치러주마. 깨비는 번쩍이는 두 눈으로 부엌 바닥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능글맞던 얼굴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지요. 나는 땅강아지 같은 인간들과는 달라서 발밑으로 오르는 땅의 숨결이 훤히 보인다 이 말이야. 덕자는 믿기지 않는 듯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발밑 석자 깊이에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네 그려. 안에 누런 엽전이 스무잎 들어있고 쥐구멍이 뚫려 아주 키키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도깨비가 턱끝으로 가리킨 곳은 시어머니가 아궁이 불을 뗄 때마다 밟고 서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덕자가 부직갱이로 흙바닥을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투박한 소리와 함께 흙이 치워지더니 이내 끄트머리가 깨진 낡은 옹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에는 깨비의 말대로 쥐똥이 가득한 틈새에 녹슨 엽전 꾸러미가 고스란히 처박혀 있었으니까요. 어찌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냐? 허허, 700년 동안 땅바닥에 처박혀 있었는데 수맥이 고함반이고 내 눈을 피할 재간이 있겠느냐. 이 산천 초목의 모든 비밀이 내 손바닥 아니란 말씀이지. 깨비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이 능글맞은 초록색 요물이 가진 신들린 눈썰미라면 평생 부엌대기로 썩을 과부 팔자를 단숨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덕자의 머리를 스쳤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헴, 이리 오시지요. 아주 명당 중의 명당을 보셨습니다. 부엌방 마당에서 기름기 낀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자 가슴을 죽이고
문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평소 꼿꼿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은 문중 큰아버지와 얍삽한 인상의 사내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풍수를 보는 윤도 나침반이 들려 있었지요. 딱 보아도 혓바닥으로 쌓아 올리는 관상쟁이 지간이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연신어리를 쪼아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관어른, 참말로 우리 집 선산에 흉악한 수맥이 터져서 가세가 기우는 것입니까요? 어느새 버선발로 뛰어나온 시어머니까지 손을 비비며 묻는 꼴이 집안에 단단히 사달이 난 것이 틀림없었지요. 덕자 옆에서 입맛을 다시던 도깨비가 밖을 힐끗 보더니 픽하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쯧쯧, 저 쥐새끼 같은 돌팔이놈. 우물에 빠져도 수맥은 못 찾을 놈이구먼.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을 거대한 사기극의 검은 그림자가 앞마당에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쯧쯧. 이래서 집안에 과부가 들어오면 기둥뿌리가 썩어나간다는 geb니다. 미끄러운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쥐코를 빼닮은 관상쟁이 지관이 손에 든 윤도를 짤그락거리며 혓바닥을 놀렸지요. 그 옆에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껴입은 문중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굵은 옷가락지를 낀 손가락이 툭 튀어나온 뱃사리에서 까딱거렸지요. 시아버지는 하얀 도포자락이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곰방대가 후들후들 춤을 추었지요. 그게 참말입니까? 우리 종갓집 선산에 흉악한 수맥이 터졌다니요? 아따, 영감님도 참. 묘자리 밑으로 시퍼런 물길이 관을 뚫고 지나가니 귀한 아드님이 밤낮 없이 밖으로 돌다 일직명을 달리한 게 아니겠소. 그 음습한 기운이 집안의 며느리에게까지 들러붙은 geb니다. 지관이 뻔뻔한 거짓말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부엌문 살틈으로 그 꼴을 지켜보던 덕자의 턱관절이 우득 소리를 냈습니다. 소뚜껑 같은 손이 무명치 마폭을 꽉 움켜쥐었지요. 그녀의 곁에는 거대한 덩치의 도깨비가 쭈그려 앉아 남은 돼지고기 비계를 오물오물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턱주가리에 기름기를 번들거리던 도깨비가 픽하고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저돌팔이 놈 보게. 바늘구멍 하나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구먼. 도깨비가 앞니에 낀 고기를 새끼손가락으로 툭툭 튕겨냈습니다. 구수한 막걸리를 한 사발 쭉 들이켜더니 손등으로 입술을 훔쳤지요. 우물에 빠져도 물길 하나 못 찾을 놈이 어딜 감히 수맥 타령이야. 저놈 저거 산의 구실도 못하게 부실한 속을 감추려고 주둥이만 저리 번지르르 한 게지. 아주 빈수레가 요란하게 덜컹거리는 꼴이지. 은근슬쩍 돌려가는 도깨비의 구수한 입담에 덕자는 픽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낯뜨거운 말을 던지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기막힌 조롱이었지요. 저 땅구석에 뭐가 묻혔는지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구먼. 저 쥐새끼 같은 놈이 어젯밤 선산 밑동에 시꺼먼 짐승 뼈다귀를 몰래 파묻는 걸 내가 봤지. 도깨비의 무심한 한마디에 덕자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대청마루의 연극은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짐짓 근심 어린 표정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덥석 쥐었지요. 아우님, 내 피를 나눈 형으로서 어찌 조카댁 이망하는 꼴을 보겠는가. 그 저주받은 흉지, 내 얼값에라도 사들여 애군을 막아줌세. 은혜를 베푸는 척하지만 번들거리는 눈동 자속에는 시커먼 탐욕이 득실거렸습니다. 선산 아래 묻힌 최고급 백자토를 통째로 독점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지관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내일 당장 관하로 가서 양도 문서에 도장을 찍자고 몰아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널기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비며
조상님을 찾기 바빴지요. 종갓집의 상징인 선산이 단돈 몇 푼에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저 능구렁이 같은 양반들이 기어코 우리 아버님 뒤통수를 치는구나. 덕자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온 식구가 길바닥에나 앉아 쪽박을 찰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도깨비가 쩝쩝거리며 남은 부침개를 입에 털어넣는 사이 덕자가 벌떡 일어났지요. 쾅! 투박한 부엌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쿵 마당을 가로지른 덕자가 대청 마루 앞까지 단숨에 나아갔습니다. 아버님, 저 사기꾼 놈 말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덕자의 크고 우렁찬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새소리마저 뚝 끊긴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지요. 지간의 얄미운 입방정이 멈추고 큰아버지 위옷가락지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찰싹! 매서운 마찰음이 덕자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고개가 반바퀴 획 돌아갔지요. 시어머니가 파르르 떠는 손을 치켜든 채 덕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재수없는 과부가 감히 사내들 큰일에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눈에 핏발이 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얼굴을 붉히며 들고 있던 곰방대로 마루를 탁탁 내리쳤지요. 어디 감히 뼈대 있는 집안에서 아녀자가 나선단 말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큰아버지와 지간은 뒤에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는 집안 꼴이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었겠지요. 부엌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깨비의 황금빛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들고 있던 막 걸리사발이 와직하고 금이 같지요. 여인네 엉덩이 나탐하던 맹랑한 요괴의 얼굴에 처음으로 서늘한 분노가 스쳤습니다. 덕자는 화끈거리는 뺨을 매만지며 이빨을 꽉 물었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맛이 맴돌았지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고개는 결코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것을 헛간에 가두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라. 시어머니 입으로령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건장한 머슴들이 달려들어 덕자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덕자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순순히 뒷마당 헛간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차피 이 눈먼 양반들에게는 지금 어떤 바른 말도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기익! 쾌쾌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헛간문이 열렸습니다. 바닥에는 눅눅한 볏짚 몇 움큼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덕자가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투박한 나무 문이 닫히고 밖에서 굵은 쇳덩이가 채워지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철컥!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 덕자는 홀로 남겨졌지요. 내일에 같으면 사또 앞에서 선산 양도 문서에 돌이킬 수 없는 도장이 찍힐 것입니다. 쾌쾌한 내가 코끝을 괴롭혔습니다. 덕자는 축축한 볏짚 위에 육중한 몸을 털썩 뉘었지요. 어둠이 내려앉은 헛간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운 손맛이 스친 뺨이 아직도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덕자는 무명치 마포구름 켜진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꽉 주었습니다. 눈먼 양반들이 어리석음 탓에 집안이 자빠지리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단단하게 닫혀있던 두꺼운 나무 문짝이 마치 호수 표면처럼 스르르 일렁였습니다. 틈새 하나 없는 널빤지를 뚫고 거대한 초록색 덩치가 뱃살을 불룩 내밀며 헛간 안으로 쑥 들어왔지요. 아따, 양반집 헛간이라 그런가 아주 퀴퀴하고 아늑한 게 내안 반갑구먼. 도깨비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어둠을 시원하게 갈랐습니다. 그의 커다란 두 손에는 참기름을 발라 윤기가 좔좔 흐르는 큼지막한 쇠고 기산적이 두 꽃이나 들려 있었지요. 도깨비는 덕자의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훔쳐온 산적 하나를 덕자의 코앞에 쑥 내밀었습니다. 덕자는 밉지 않게 그 시퍼런 얼굴을 흘겨보았지요. 그리고는 두말 없이 꼬치를 낚아채어 고기 덩어리를 덥석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고기 육즙이 혀끝을 타고 퍼지자 억울하고 분했던 속이 한결 달래지는 듯 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밖 그 양반들 내일 아침 동이 트면 관하로 쪼르르 달려가 도장을 찍을 참이더군. 우적우적 고기를 씹어 삼키던 도깨비가 빈 꼬챙이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황금빛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번뜩였지요. 내 흙냄새 맡는 눈깔 한 번만 제대로 굴리면 저 돌팔이지관 놈바지를 만천하에 싹 벗겨버릴 수 있지. 허나 세상 천지에 공짜 수고가 어딨겠어? 덕자가 오물거리던 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냐? 부엌에 있던 고기와 술이라면 아까 몽땅 내어주지 않았느냐? 에헤이, 200년을 흙바닥에서 갇혀 있었더니 이 몸이 녹슬어버리게 생겼구먼. 내일 읍내에서 제일 물 좋은 주막을 통째로 빌려주면 내 그 신통방통한 눈깔을 제대로 한번 떠주지. 아주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 여인네들 분내 좀 맞게 해달라 이 말이야. 그의 수작에 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휴, 영감탱이 주접도 팔자시네. 그 이빠른 소리만큼 내일 일도 시원하게 막아주면 주막술 독재 안겨드릴 테니 눈이나 크게 뜨시오. 푸아, 역시 우리 덕자가 배포 안 하는 장군감이여. 어두컴컴한 헛간 안에서 두 사람의 은밀하고 도유쾌한 작당 모의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어느덧 짧은 여름밤이 지나고 헛간문 틈으로 뽀얀 새벽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부산스러운 발소리와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우님, 지체할 시간이 없네. 어서 사또가 계신 공판장으로 가세나. 큰아버지의 기름진 목소리가 담장을 훌쩍 넘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힘없는 대답과 함께 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점차 멀어졌지요. 가문 이명훈이 남이 손에 헐값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덕자가 자리에서 묵직하게 일어났습니다. 뻐근한 목을 좌우로 꺾자 우두둑 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웠지요. 도깨비는 팔짱을 낀 채 재미있다는 듯 덕자의 행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밖에서 채워진 무거운 쇳덩이 자물쇠가 문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일반 아낙네라면 문고리만 붙잡고 주저앉아 밤새 통곡을 했을 터였지요. 달랐습니다. 덕자는 펑퍼짐한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더니 두 발을 흙바닥에 단단히 박았습니다. 거친 숨을 단전까지 들이마시고는 육중한 몸통을 튕겨 두꺼운 나무 문짝을 향해 그대로 어깨를 들이받았지요. 콰직! 천둥이 내리치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질긴 널빤지가 산산조각나며 마당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녹슨 자물쇠는 힘없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뽀얗게 일어난 먼지구름을 뚫고 덕자가 보란듯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자, 낡은 방망이 영감. 이제 그 썩어가는 눈깔 제대로 굴리러 가볼까? 덕자의 호기로운 외침에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허공으로 훌쩍 떠올랐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쥔 덕자의 발걸음에는 티끌만 한 망설임도 없었지요.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 사기꾼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통쾌한 반격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붓을 주시게나. 조상님들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관아 앞마당에 깔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벼루에 먹을 적시는 붓끝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지루한 듯 턱을 개고 내려다보는 가운데 짜배기 지관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이명운이 담긴 선산 양도 문서가 탁자 위에 하얗게 배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붉은 인주만 찍으면 수백 년 모셔온 조상님 맷자리가
핏줄이정마저 져버린 탐욕스러운 형님이 아가리 속으로 통째로 뜯겨나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쿵, 쿵, 관아 앞마당의 흙바닥이 지질라도 난 듯 육중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쫙 흩어졌지요. 뽀얀 먼지를 뚫고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덕자였습니다. 펑퍼짐한 풍채의 그녀 어깨 위에는 장정 서너시 매달려도 꿈쩍 않던 거대하 고육물스러운 돌기둥이 떡하니 얹혀 있었습니다. 헉! 곳곳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사스럽게 솟아오른 돌기둥이 끄트머리를 본 아낙네들은 얼굴을 붉히며 휘기덕거렸고 사내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지요. 아니, 저 미친 과부가 어찌 헛간을 부수고 얘까지 기어왔단 말이냐. 큰아버지가 거드름을 피우며 쥐고 있던 합죽선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콰당탕! 덕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를 삿도 앞마당에 망설임 없이 내던졌습니다.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마당 전체가 울렸습니다. 멈추시옵소서 삿도 나으리. 덕자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티끌만한 떨림도 없었지요. 삿도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어허, 시아비가 가문의 대소사를 치르는 중이거늘. 아녀자의 몸으로 어찌 관아의 법도를 어지럽히느냐. 삿도의 굵은 목소리는 엄정했으나 시선에는 묘한 호기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 오늘 저 능구렁이 같은 자들의 시커먼 속내를 만천하에 까발리고 말리라. 덕자는 이빨을 꽉 깨물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지요. 저기 서 있는 지관놈은 풍수를 보는 자가 아니옵니다. 어젯밤 우리 선산에 몰래 숨어들어 불길한 짐승 뼈다귀를 파묻고 흉지라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옵니다. 덕자 의호통이 매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짜배기 지관이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지요. 쥐고 있던 나침반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요망한 과부가 돌창이 났는지 헛소리를 찌꺼리는구나.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큰아버지의 목에 붉은 핏대가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몸짓이었지요. 어디 그 말이 참말이냐? 만약 그대의 새치여가 거짓을 고한 것이라면 엄한 장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삿도가 부채를 딱 접으며 덕자를 서늘하게 굽어보았습니다. 예, 나으리. 당장 선산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 흉조가 묻힌 자리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짚어내겠사옵니다. 덕자는 엎드린 채 한 발짝 도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삿도 이명으로 관아의 일꾼들이 곡괭이를 쥐고 선산으로 우르르 몰려갔지요. 식은 땀을 줄줄 흘리는 시아버지와 덜덜 떠는 큰아버지 일행도 포졸들에게 떠밀려 산을 올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선산의 맷자리 앞. 수백 평이 넘는 너른 흙바닥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덕자가 호기롭게 큰 소리는 쳤으나 막상 짚어내려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어디를 파야 할지 막막한 노릇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맷자리를 짓눌렀습니다. 스르륵. 허공에서 시퍼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거대한 도깨비가 덕자의 등 뒤로 훌쩍 내려앉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근육 위로 초록색 피부가 번들거렸지요. 다른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깨비의 황금빛 두 눈이 산천초목을 매섭게 훑어내렸습니다. 아따, 우리 덕자 곁에 서니 기운이 아주 후끈하구먼.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일러주는 곳이나 잘 봐. 도깨비가 덕자의 귓가에 바짝 입술을 대고 끈적하게 속삭였습니다. 덕자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에 어깨를 파르르 떨었지요. 어휴, 뼈가루 흩날리기 전에 그 능글맞은 주둥이 안 치워? 당장 눈깔 똑바로 뜨고 자리나 찾아내. 덕자가 이를 악물고 허공을 향해 모기 소리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미친 아낙네 꼴이었지요. 도깨비가 픽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에헤이, 성질머리하고는 주막 통째로 빌려주기로 한 약조나 잊지 말어. 자, 저기 굽은 소나무 보이지? 그 밑동에서 바른 쪽으로 딱 세 걸음. 깊이는 내 무릎 팍 높이구먼. 도깨비의 황금빛 눈동자가 가늘어졌습니다. 땅의 혈맥을 단숨에 꿰뚫어 본 깨비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든든한 미소가 걸렸지요. 덕자는 흙바닥을 박차고 굽은 소나무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의 일꾼들과 넋이 나간 큰아버지 일행의 시선이 그녀의 펑퍼짐한 뒷모습에 일제히 꽂혔습니다. 굽은 소나무 그림자 아래 덕자의 뭉툭한 고무신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른 쪽으로 딱 세 걸음 떨어진 흙바닥에 꽂혔지요. 여기 옵니다. 이 밑을 파보시옵소서. 단호한 손끝이 가리킨 곳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잡초밭이었습니다. 사또의 턱짓이 떨어지자 두 명 의관아 일꾼이 억센 팔뚝을 걷어붙이고 곡괭이를 치켜들었지요. 퍽퍽. 단단한 흙바닥이 파헤쳐지는 소리만 적막한 선산을 채웠습니다. 구경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까만 흙더미가 파이는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제발 저 도깨비 말이 틀리지 않았기를. 덕자는 아래 집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거머쥔 두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지요. 그녀의 곁에선 도깨비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깨비의 황금빛 두 눈이 땅속의 혈맥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며 번뜩였지요. 사또 나으리, 이 무슨 애괴한 짓거리입니까? 미친 안악의 헛소리에 조상님 맷자리를 파헤치다니요. 큰아버지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점잖은 비단 옷자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지관 역시 낯빛이 하얗게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높이까지 땅을 파고든 일꾼이 곡괭이 끝에 무언가 탁 걸렸습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시커먼 기름종이 꾸러미였지요. 일꾼이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역겨운 피비린내가 사방으로 확 풍겼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붉은 피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짐승의 뼈다귀와 기괴하게 그려진 저주부적이 한 움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갓집 선산 한가운데 그것도 묘소로 향하는 길목에 악독한 흉조가 파묻혀 있던 geb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시아버지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옇게 질린 입술이 덜덜 떨리며 큰아버지와 지간을 번갈아 보았지요. 스르륵, 스르륵. 어느새 도깨비가 덕자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섰습니다. 소뚜껑만한 손으로 덕자의 튼실한 둥근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었지요. 어쩌, 내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지? 저 썩은 뼈다귀도 단숨에 파냈으니 오늘 밤엔 약조한 대로 주막 평상이나 짱짱하게 깔아두라고. 술동 옆에 주모 하나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어? 도깨비의 능글맞은 주접에 덕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가물어 터진 눈바닥에 헛물켜는 소리하고 있네. 입만 살아서나 불대지 말고 아작내기 전에 안 치워? 노인네 헛바람 잡지 말고 저 늙은 능구렁이들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게 진짜 속내나 마저 불어봐. 덕자가 입술을 달싹이며 허공을 향해 매섭게 눈을 흘겼습니다. 깨비는 껄껄 웃으며 황금빛 눈동자를 큰아버지 쪽으로 돌렸지요. 저 살찐 영감탱이 발밑을 보아하니 백자토 나부랭이가 아니라 아주 번쩍번쩍한 금맥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구먼. 저 맷자리를 파내고
그 밑에 금을 독차지하려던 시커먼 속셈이지. 덕자의 두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지간을 지나쳐 사색이 된 큰아버지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형님, 어찌 핏줄에게 이런 흉악한 짓을 한단 말이오. 시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해댔지요. 닥치어라. 저 요망한 과부년이 어젯밤 미리 파묻어둔 것이 틀림없다. 내가 문중이 맞이건을 어찌 나를 모함한단 말이냐. 끝까지 발뺌하는 교활한 혓바닥이었습니다. 덕자는 흔들림 없이 큰아버지의 핏발선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아버님의 탐욕은 썩은 뼈다귀가 끝이 아니옵니다. 덕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사또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선산의 흙밑, 바로 저 큰아버지의 땅과 맞닿은 안반 아래에는 거대한 금맥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조상님 이매자리를 파묘하여 내쫓고 땅 밑 이금광을 전부 독차지하기 위해 저 사기꾼 지관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옵니다. 정막, 산새 소리조차 멎은 듯한 완벽한 고요가 숲을 덮쳤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한겨울 살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며 큰아버지와 지관을 번갈아 보았지요. 지관은 결국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전부 저 대가면감이 은하를 쥐어주며 시킨 짓이옵니다. 검은 탐욕 이껍데기가 낱낱이 벗겨진 선산 위로 거대한 후폭풍이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사람 탈을 쓴 짐승들을 오라로 꽁꽁 묶어라. 사또의 불호령이 선산 골짜기를 매섭게 찢었습니다. 창을 든 포졸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었지요.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가짜 지관이 목에 굵은 포승줄이 칭칭 감겼습니다. 점잖게 거드름을 피우던 큰아버지 역시 먼지 구덩이에 패댕이 쳐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저 과부년의 모함에 빠진 것이옵니다. 큰아버지가 발버둥을 치며 돼지처럼 멱다는 소리를 냈습니다. 철서? 매서운 마찰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또가 쥐고 있던 부채로 큰아버지의 갓을 자비 없이 후려친 것이지요. 가시 벗겨져 휑한 상투가 드러난 꼴이 영락없는 미친 장사치였습니다. 내 놈의 시커먼 속내가 저기 파헤쳐진 썩은 뼈다귀보다 더 역겹구나. 당장 끌고 가라. 관아의 일꾼들이 사기꾼 무리를 질질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참한 꼬락서니를 지켜보던 시아버지의 두 다리가 푹 꺾이고 말았습니다. 피를 나눈 친형이 제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가버린 게지요. 형님 어찌 제게 이리 모질게. 시아버지의 주름진 두 뺨 위로 허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을 치는 주먹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가문을 지키겠답시고 엄한 며느리 만쥐어 잡던 어리석은 노인의 뒤늦은 자책이었습니다. 복수? 그것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만천하에 발가벗겨 망신을 주는 것이 훨씬 매섭고 통쾌한 법입니다. 덕자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쓱 닦아냈습니다. 아따, 우리 덕자 호통치는 꼴이 아주 사또자리. 꽤 차도 쓰겄네. 펑퍼짐한 치맛자락 펄럭이며 노려볼 때마다 내 가슴 파기다 벌렁거리네 그려. 어느새 허공에 둥둥 뜬 도깨비가 덕자의 뒤에 붙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꺼운 팔뚝이 덕자의 목덜미를 훅 휘감았지요. 황금빛 눈동자가 짓궂게 반짝였습니다. 시끄러워. 기운 뺐더니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사돈매자네.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얌전히 따라와. 덕자가 입술을 달싹이며 모기 소리만 하게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헛소리를 할 수 없으니 겉으로는 다소곳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조신한 며느리 흉내를 냈지요. 이 영감탱이 제 몫은 다 했으니 오늘 밤 기생집 타령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덕자는 속으로 열을 차며 시아버지를 부축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은 그야말로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웅성거리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넓게 길을 텄습니다. 아이고, 저댁 며느리가 반푼이인 줄 알았더니 가문을 통째로 살려냈다며?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고 손가락질하더니 아주 복덩이 가굴러 들어온 게지.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하루아침에 경외 어린 칭송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걷던 시어머니조차 슬금슬금 덕자의 눈치를 살피며 마른 기침만에 댔지요. 아무도 감히 뚱보가부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안채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더미 같은 빨랫거리와 설거지가 덕자를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덕자는 등잔불이 꺼진 부엌으로 슬그머니 숨어들었습니다. 부뚜막에 앉자마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초록색 덩치가 뱃살을 불룩 내밀며 우뚝 나타났지요. 아이고, 내 눈깔이 진을 다 뺐더니 배가 고파 환장하겠네. 얼른 고기 내놔. 그리고 약조한 대로 엉덩이 무거운 주모 있는 주막으로 싹 안내하란 말이야. 도깨비가 허리춤을 들썩이며 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200년 묵은 안을 오늘 밤 진탕 마시며 다 풀겠다는 기세였지요. 덕자는 찬장 구석에 남아있던 큼지막한 돼지 뒷다리 하나를 통째로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나 뜯어먹고 입이나 닦아. 주막은 무슨 허세만 요란하게 부리다 허리 삐끗할라. 얌전히 배나 채워. 덕자의 맵고 구수한 입담에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고깃덩어리를 우적우적 씹어넘겼습니다. 허허, 우리 덕자 입술이 아주 고추장보다 매콤하네. 그래, 오늘 밤은 이 찰진 고기로 뼈마디에 기름칠이나 듬뿍 해두지. 두 사람의 질펀한 농담이 부엌기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밥투정하는 거대한 도깨비와 핀잔주는 뚱보가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식구였지요. 오늘 하루 이지독했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기익. 그때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안방문이 아주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시아버지가 바깥마당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새아가 안으로 좀 들거라. 푹 잠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돼지고기 뼈를 발라먹던 덕자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방문을 넘어온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뼈를 발라내던 덕자의 거친 손이 허공에 툭 멈추었지요. 부뚜막에 걸터 앉은 도깨비가 입가에 묻은 돼지기름을 훔치며 시구섰습니다. 어허, 호랑이 같던 영감탱이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려나 보네. 얼른 다녀와. 난 여기서 남은 비계덩어리나 마저 씹고 있을 테니. 도깨비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따스하게 일렁였습니다. 덕자는 말없이 앞치마에 툭툭 손을 닿고 안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기익. 오래된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 쌀얼음판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랫목에 앉은 시아버지의 어깨는 하루아침에 반쪽으로 쪼그라든 듯 했지요. 평소 삿대질을 멈추지 않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사옵니까? 덕자가 문지방 너머로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지요. 묵직한 쇳소리가 방 안을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종갓집의 모든 재산과 곳간을 책임지는 안주인의 큼지막한 쇳대 열쇠꾸러미였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더구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린 진짜 기둥이었어. 시아버지의 주름진 눈가로 탁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지요. 가시밭길 갔던 시집살이의 서러움이 단숨에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덕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바닥을 짚은 채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부엌대기 신세도 끝이 나는구나. 덕자는 쇠떼꾸러미를 가슴에 꽉 품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른 그 수다스러운 도깨비 영감에게 이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지요. 당장 내일이라도 읍내주막을 통째로 빌려 질펀한 고기상을 차려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돼지뼈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거대한 초록색 덩치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덕자가 황급히 부엌 문을 박차고 뒷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보호 영감탱이, 어디 간 게야? 어둠이 깔린 마당에 덕자의 신 목소리만 허망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너머 평상 위에 시퍼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도깨비가 뒷짐을 진 채 밤하늘의 둥근 달을 묵묵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따, 고놈이 달통 한 번원하게도 생겼네. 꼭 우리 덕자 납작 맨치로 둥글둥글한 게 아주 보기 좋아. 도깨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껄껄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곁으로 바짝 다가와 짓궂게 굴지 않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지요. 실컷 먹여놨더니 야밤에 달구경이나 하고 있네. 얼른 내려와. 내일 주막 평상에 들어누워 고기맛 봐야 할 거 아니여. 덕자가 괜스레 목청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도깨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덕자를 내려다보았지요. 능글맞떠난 금빛 눈동자에 장난기 대신 깊고 잔잔한 산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허허, 주막은 무슨 200년 만에 바깥 공기 쐬고 고기 맛 좀 봤으면 그만이지. 사람 사는 동네에 상귀신이 오래 머물면 못 쓰는 법이여. 도깨비 이 굵은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묵직하게 마당을 적셨습니다. 이제 내 발 밑은 금맥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내 손에는 안주인 쇳대가 쥐어져 있자는가. 캄캄한 헛간문도 제 힘으로 때려 부수고 나오는 여장부에게 내 흙냄새 맡는 눈깔이 무에 더 필요하겠어. 덕자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품에 안은 쇳대꾸러미를 쥔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지요. 누가 필요하대? 귀따갑게 잔소리하는 늙은이 하나 없어지면 내 속이 다 시원하지. 덕자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도깨비는 그 속내를 다한다는 듯 빙긋 웃으며 거대한 두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켰습니다. 싸! 갑자기 뒷산에서 매서운 밤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굵은 흙먼지가 마당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지요. 덕자가 반사적으로 펑퍼짐한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먹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장독대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탱이,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찾아보았지만 거대한 초록빛 사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옅은 흙 냄새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덕자는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우뚝 멈춰섰습니다. 투박한 고무신이로 꾹 참았던 뜨거운 물방울이 기어코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종갓집이 풍경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덕자의 말이라면 파트로 메주를 쓴데도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제일 먼저 얹어주기 바빴지요. 선산 밑금맥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남을 만큼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자는 더 이상 헛간에서 줄임배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종갓집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곳간문을 활짝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펑퍼짐하고 인심 좋은 그녀를 금맥 부인이라 부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가끔씩 바람이 몹시 부는 밤이면 덕자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뒷산을 가만히 올려다보곤 합니다. 어둠 속에서 구수한 황금빛 두 눈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가지요. 산도깨비와 뚱보 며느리의 기막힌 인연은 오랫동안 이 마을이 전설이 되어 화롯가에 따스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덕자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발밑에도 든든한 금맥이 콸콸 터지는 복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지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피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